교환입니다. 교환이라는 것은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간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화폐가 아니어야 돼요. 보충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됩니다. A의 1억짜리 집과 B의 5천만원짜리 집이 있어요. 두 개 교환을 합니다. 이 경우 B는 보충금으로 5천만원을 줘야 되죠. 이 5천만원을 B가 A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요, A는 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교환계약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기억, 유상, 쌍무계약. 교환계약도 대가가 있죠. 따라서 유상계약입니다. 쌍방이 의무가 있죠. 쌍무계약이에요. 주고받고니까 유상, 쌍무계약입니다. 보충금 이 약정에 대해서는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보충지급, 즉 금전이죠. 따라서 이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죠. 이 경우 뒤에서 나오지만 매매 계약의 성립을 의미한 건 아니에요. 매매 계약의 성립, 그러면 틀립니다. 단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뿐이에요. 디귿, 하자담보책임 적용됩니다. 교환계약에서도 하자담보책임 적용이 돼요. 당사자가 시가를 묵비했습니다. 이 경우는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이에요. 이 부분 우리 총칙에서 배운 적 있죠. 착오에서 중요부분 착오 관련해서 수시는 안 돼. 뭐가 안 되죠?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량 부족이나 시가에 대해서는 실제와 달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즉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시가에 대해서 묵비한 거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 환기를 위해서 그러나 토지 현황과 경계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키면 이 경우는 중요부분 착오로 봤죠. 그러나 수량이나 시가에 대해서는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었죠. 그러한 논리 비슷하게 여기에서도 시가에 대해서 묵비했다 그러면 큰일이 아닌 겁니다. 즉 불법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교환 합의에서요, 보충금 지급에 가름해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즉 채무 이행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죠.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계약 체결 후 성립 후에 건물 멸실이다. 그러면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이 되죠.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갑이 보충금을 제외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건물 소유권 이전이 있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의무를 한 것이 됩니다. 맞습니다. 지문 보니까 보충금 지급에 가름하여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따라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했으면 계약상 의무를 한 것이 됩니다. 3번 교환에서도 하자담보 책임은 적용이 되죠.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갑이 채무 변제를 게을리했어요. 그러자 저당권 실행 염려가 있어서 을이 채무를 결국은 변제한 것이죠. 그러면은 갑은 채무 불이행입니다. 따라서 을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또 이 부분을요, 채무 변제 이 자체가 뭐였죠? 보충금 지급 가름이었잖아요. 보충금을 미지급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해제할 수 있죠. 어느 경우에든 해제할 수 있습니다. 5번 시가보다 조금 높게죠. 불법행위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시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즉 별거 아니다는 거죠. 시가와 달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따라서 불법행위 아닙니다. 갑의 X건물과 을의 Y 토지 교환이네요. 보충금이 8천만 원이었죠.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교환계약은 서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구두, 서면 둘 다 가능해요. 불요식 계약이죠. 보충금 미지급은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됩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틀린 것은 2번입니다. 계약 성립 후에 지진으로 붕괴가 됐죠. 붕괴는 불능이죠. 즉 후발적 불능입니다. 사유가 뭐죠? 지진이죠. 쌍방의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죠. 그러면은 원칙에 따르죠. 위험부담 원칙이 뭡니까? 쌍방의 기책 사유 없는 경우. 영어 단어처럼 외우라 그랬죠.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채무자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죠? 무도 건수죠. 무도. 매도인이죠. 보니까 X건물이에요. X건물의 소유자가 곧 매도인이죠. X건물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따라서 갑은 청구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거죠. 4번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것은 권리의 하자 문제죠. 권리의 하자는 담보 책임의 법리가 적용이 되죠. 이 담보 책임에 대해서 풀려면 표를 그려야 됩니다. 손해감이죠. 권리의 하자가 있으니까 손해가 갑니다. 손해감이에요. 왼쪽에 기재를 해야 되죠. 저당권 행사니까 맨 처음만 그리면 되죠. 우리는 저전일 수용인데 우리는 이 부분만 보면 됩니다. 동그라미를 그려야죠. 물어본 것은 해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였어요. 이 부분이죠. 을은 선이익은 악이익은 불문하고 언제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맞는 거죠. 이 을이 선의인지 악의인지 정보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됐다 그러면은 갑과 을은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그리고 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갑의 건물과 을의 토지 교환 계약입니다. 그리고 1억 원 보충금이 있었네요. 틀린 것은 판례의감. 교환 계약이니까 불효식 계약이죠. 구두 서면 둘 다 가능합니다. 교환 계약에서 서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집니다.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보충금 미지급이랍니다. 해제 사유죠. 4번 계약 체결 후 소실되었다.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입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위험부담의 법리를 보셔야 되죠. 누구의 과실이죠? 을의 과실입니다. 건물이 소실됐는데 이 건물은 갑의 소유죠. 따라서 갑이 채무자입니다. 갑이 소유자이면서 채무자인 경우에요. 그렇다면 을은 채권자죠. 만일 이 부분에서 을이 만약에 채무자였다면 채무자의 과실로 되죠. 이 경우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아니고 해제 사유가 되고 끝 이렇게 됩니다. 위험부담의 법리에서 표에서 맨 밑에 하단에 있었던 거예요. 채무자의 기책사유 있는 경우 그 경우입니다. 그때는 해제하고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을은 채권자예요. 따라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청구하지 못하죠. 잘못이 있는 을은 청구를 못해요. 그러면은 잘못이 없는 갑은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럼 갑이 청구를 하면은 을은 의무가 있죠. 즉 소멸하지 않습니다. 맞는 거죠. 5번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이 있었다는 거죠. 보충금을 안 줬는데 건물만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은 보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공짜 없어요. 이자 줘야 됩니다. 경매를 통해 건물 매수한 갑은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갑은 아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죠. 왜냐하면 경매에서 소유권 취득 시기는 경락 대금 완납 시죠. 그러나 완납이 안 됐어요. 따라서 갑은 아직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X건물을 을소유 임야와 교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죠. 그러면은 이 교환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 민법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죠. 앞에서 했었어요, 이거. 결론적으로 이 지문에서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2번 갑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권리의 하자죠. 권리의 하자는 담보책임 문제죠. 담보책임 문제 해결은 표를 그려야 되죠. 권리의 하자가 있으니까 손해가 갑니다. 왼쪽에는 저전일 수용인데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즉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이 경우죠. 이 부분만 우리는 보면 되죠. 손해배상을 물어봤어요. 이 부분입니다. 선의자만, 즉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선의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보충금 지급 약정은 매매계약의 성립이 아니죠. 다만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죠. 매매계약 성립이 아니고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4번 교환에서도 하자 담보 책임이 적용됩니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다. 괜찮죠? 수시는 안 돼. 중요분 차고 아니야. 즉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이런 거 안 됩니다. 뒤에 보니까 못한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매매 및 환매 옳은 것은 판례감 1번. 환매권은 일신전속적이지 않습니다. 일신전속적인 것은 가족법상의 권리예요. 그러나 이 환매권은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재산권이므로 양도성이 있어요.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매매계약은 주된 권리죠. 환매특약은 종된 권리입니다. 주된 권리가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따라다니는 종된 권리도 무효가 되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영향을 미쳐서 무효가 됩니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해제를 청구할 수 있느냐,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권리의 하자 문제죠. 권리의 하자 문제는 담보 책임이죠. 해결 방법은 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권리의 하자가 있으니까 손해가 갑니다. 손해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이죠. 이응을 그리니까 이게 지금 이응이 악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이 부분이네요. 그러면은 시옷을 채워 넣으면 이 부분이 됩니다. 매수인이 선이에요. 선이인 경우에 대금 감액 부분 보니까 선이인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는 경우예요. 그리고 해제 부분 볼게요. 해제는 선이자여야 되죠. 선이라 했으니까 가능합니다. 즉 둘 다 가능한 경우예요. 감액 청구도 가능하고 해제를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을 이게 틀렸네. 이 만자 때문에 틀린 거예요. 매매 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성립한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다. 자, 맞습니다. 기억하는 방법이 이거죠. 매매 예약의 완결권 이런 경우죠. 예약을 합니다. 미리 약속하는 거죠. 뭘요? 본계약 체결을 미리 약속하죠. 이 경우 완결권을 행사하면은 상대방은 계약 체결이 강제됩니다. 체약 강제라 그러죠. 즉 채권인 것이죠. 그러면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죠. 따라서 10년의 제척기간입니다. 맞는 거예요.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다. 이를 모르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게 뭘 물어보는 거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냐 없냐, 해지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었어요. 타인의 권리 매매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해제 문제를 논할 수 있으려면은 표를 그려야 되죠. 담보책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권리의 하자죠. 물건의 하자가 아니라 권리의 하자예요. 따라서 손해감이죠. 타인의 권리, 즉 타인의 권리 전부죠. 이 전부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죠. 악의 부분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나머지 채워 넣으면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이네요. 손해배상 먼저 볼까요? 손해배상은 매수인이 선의여야 됩니다. 매수인이 선의여야 돼요. 악의는 안 돼요. 묻지 않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환매와 교환계약 틀린 것은 판례감 1번. 연장하지 못합니다.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에요. 대가가 있죠. 유상계약입니다. 공짜 아니에요. 무상이 아닙니다. 매매의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환매계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죠. 안은 했으니까 틀렸는데 효력이 없다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거죠. 4번. 주식은 금전이 아니죠. 화폐가 아닙니다. 따라서 금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동산과 주식은 교환이에요. 맞습니다. 5번.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의 등기가 있어야 되죠. 없어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틀렸어요. 등기가 있어야지만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